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생활과 주식시장, 부동산, 환율에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뉴스는 무엇일까요? 첫째,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전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믿고 있는 AI 산업에 과도한 투자와 부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중국이 저비용 오픈소스 AI를 앞세워 새로운 형태의 차이나 쇼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중동 정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기한이 끝났지만 종전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전쟁을 끝내려면 이란에 사실상 항복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반면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미국이 전쟁 종결을 위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지역을 공격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적인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입니다. 만약 이곳의 긴장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실제로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0.87달러, 하루 만에 약 2.7%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료가 오르고 물류비가 올라가고 공장 생산비가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중동의 전쟁 국제유가 상승 물류비 상승 물가 상승 금리 부담 이라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갑과 주식시장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미국 경제는 좋은데 왜 장기 금리는 계속 오를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뉴스는 미국의 장기 금리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무려 5.31%까지 올라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는 약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막대한 국채 발행,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국채가 너무 많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문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회사채 금리, 그리고 주식의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 30년물 금리 상승은 단순한 미국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와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AI 투자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가 바로 AI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 투자가 정말 그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올해 약 1조 달러의 수익이 예상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채 규모도 약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리스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많이 벌고 있지만 AI에 투자하는 돈도 엄청나게 많고 그 과정에서 부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AI 산업의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입니다. 기업들은 앞으로도 AI 산업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대한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대했던 만큼 AI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비용은 남고 부채 부담은 커지고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재 AI 투자 붐을 과거의 철도 붐이나 닷컴 버블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AI 거품이 터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AI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생각에서 한 발 물러나 위험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증시에도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17일 미국 S&P 500 지수는 약 0.52% 하락했습니다. 동시에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는 6.6% 상승했습니다. 즉 주식시장은 조금 떨어졌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72%로 하루 만에 3bp 올랐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인 국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지면 굳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술주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인 5.0%에는 못 미쳤습니다. 소매 판매는 더욱 문제입니다. 7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고작 0.6%였습니다. 시장 예상치 1.5%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 사람들이 지갑을 충분히 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생산과 소비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수 부진은 한국의 수출과 기업 실적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차이나 쇼크가 AI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과거 중국은 값싼 제품을 앞세워 세계 제조업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조업이 아니라 AI 분야에서 새로운 차이나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응하면서 자체적인 AI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비용 오픈소스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기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안 중국 기업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수준의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기업들이 더 싼 중국산 AI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I 시장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것을 과거 제조업에서 나타났던 차이나 쇼크가 이제는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가 성장했지만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일본의 2분기 GDP는 전분기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0.5%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3분기 연속 증가세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2.92%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저금리를 이용했던 자금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겉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중동에서는 전쟁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유가는 다시 $9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는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지만 부채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부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오픈소스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긴장이 커지면 유가가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다시 자극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의 자금 부담이 커집니다. 여기에 AI 투자 거품 우려까지 커진다면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첫 번째, 유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브렌트 유가 $90를 넘어선 만큼 중동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미국 장기 금리를 봐야 합니다. 특히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AI를 무조건 성장 산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AI는 분명 거대한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에는 항상 가격과 부채, 수익성이라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의 악재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위험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전쟁, 미국의 재정 적자, 높아지는 장기금리, AI 투자 부담, 중국 경기 둔화, 그리고 새로운 차이나 쇼크까지. 앞으로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볼 때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만 볼 것이 아니라 유가, 금리, 환율, AI 투자, 중국 경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세계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를 여러분의 생활과 돈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